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클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루,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K로 시작하는 이것인데요. 이러한 마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코리안 NLU 벤치마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이 GitHub를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GitHub 내에 readme.md라고 하는 그 파일에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8가지의 태스크가 있다, 임무가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알기 편하시게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NLP의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데에 데이터셋과 그런 훈련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M, 사전 훈련된 모델이라고 하는 PLM을 예를 들어서 클루버트라던가 클루로버타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 및 말뭉치 커버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셋 8가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제 분류, 문장 텍스트 유사성, 자연어 추론, 개체명 인식, 관계 추출, 그리고 품사, 종속성의 구분 분석, 기계 독해, 대화 상태 추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역된 거기 때문에 의역된 것과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약자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자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위키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위키에 가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PLM이 뭐냐면 Pre-trained Language Model의 약자입니다. 사전 훈련되어 있는 언어 모델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 클루 데이터셋과 함께 어떤 훈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델이 이렇게 버트, 로버타 등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베딩 크기도 다르고 히든 레이어 그 정보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델들이 허깅 페이스 모델 허브에 업로드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떤 성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볼 때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바꿔보게 되면은 각 모델별의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 수치가 높으면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제가 좋은 글들만 발췌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루티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why not이라는 이 약어로 요약되어 쓰이는 말로 이렇게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C라고 말해도 되고요. 토픽 클래시피케이션, 주제를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제에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세계, IT, 과학, 스포츠 7개 범주 중에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마크로 F1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로 F1의 특징이 뭐냐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로라는 게 왜 붙어 있냐면 모든 클래스 값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클래스의 성능이 좋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마크로 F1에서는 더 낮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글로 STS Semantic Textual Similarit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보는 건데요. 그 의미적 유사성을 0과 5 사이의 실제 값으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클래스로 이진화를 한 다음에 분류를 평가를 하는데요. 나중에 그 F1으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어 추론이란 뜻인데 전체 문장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이 서로 의미가 공유되고 있다. 혹은 모순되었다. 반대적이라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 문장이라는 게 있고 전제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해보고 싶은 그 관찰을 같이 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고 내가 이 말을 계속 바꿔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 말과 요 말이 비슷하니 다르니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의미가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참이 되는 것이고요.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아니야, 아니야, 같지 않아 라고 할 때는 거짓 혹은 모순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워, 결정될 수 없어, 중립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Name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 NER입니다. 그래서 이 identity라고 할까요? 그 entity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명된 개체의 경계를 감지한다. 그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명된 엔티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사람, 위치, 조직, 시간, 표현, 수량, 금전적 가치 같이 미리 정의된 엔티티 유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레벨로 봤을 때 마크로 F1, 또 문자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마크로 F1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relation extra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엔티티 쌍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의 의미 관계를 식별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주체 엔티티, 객체 엔티티라고 구성되어 있는 그런 쌍 사이에서 관계성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AUPRC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PRC는 Precision Recall Curve입니다. 거기서 Area Under란 뜻의 AU가 있고요. 그냥 줄여가지고 AUC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클로 DP입니다. Dependency Pars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속성에 대한 구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P라고 하는 거는 Dependency Parsing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뭔가 단어들 간의 관계 이런 지금 계속 보면은 관계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다 그래요. 이런 문장, 이런 단어들 간의 또 관계성을 관찰해서 잘 맞췄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직역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정말 그 내면까지 이해하시려면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원문을 꼭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자, 글로 MRC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독해를 하는데 독해를 잘 이해했느냐라고 하시고요. 주어진 텍스트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디펜던시 파싱 여기 보시면 의존 구문 분석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원문들 있잖아요. 허깅 페이스 이런데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그것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준 분들의 말들도 들어가 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음, 네, 이 편집자께서는 뭔가 성창엽님께서 이렇게 인사이트 공유하고자 글을 적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또 이것도 발췌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원문도 좀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서 원문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약간 왼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GitHub 주소랑 MRC 튜토리얼이 들어가 있고 데모도 되어져 있어요. 자, MRC가 아까 뭐라 그랬죠? 머신 리딩이라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question answering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잘 읽었어? 그래서 얼마나 이해했어?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져온 다음에 정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코나이저를 취하고 뭐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고요.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예측한 answers와 원래 준비되어 있던 div underbar answers를 비교해서 이런 evaluate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exact match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QA 작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항목인데 예측한 답과 실제 값이 정확히 일치하면 점수를 얻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exact match가 플러스 1이 되게 만들어져 있죠. 언제냐면 예측한 대답이 실제 대답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란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예측한 대답으로 이 들어가 있던 컨텍스트와 퀘스천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 대답들로 이렇게 초반부에는 뭐 new 530i의 25주년 에디션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나오고 마드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들을 통해서 얼마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대답을 해주는가, 원래 데이터셋에 있는 것을 잘 가져다 주는가 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컨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에 대한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컨텍스트 안에서의 답변의 위치가 있고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답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 MRC에서 사용된 데이터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이 있을 때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 국내에 머무는 기간 같은 질문이 던져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앤서를 이렇게 한 달가량 한 달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젝트 매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말들이 이 안에 있다면 이젝트 매치가 플러스 1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제 말이 완전히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젝트 매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글자 단위, 캐릭터 레벨로 어느 정도 겹쳐도 되는 것은 이렇게 ROUG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클로는 영어권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이라는 말에 G가 들어가 있는 글루에서 이 제너럴 대신에 코리안 랭귀지로 말이 바꿔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픽 분류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이 반영되어 있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다음으로 Semantic Textual Similarity라는 것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여기 있네요. 에어비앤비 리뷰, 정책, 뉴스 브리핑 자료, 스마트홈 기기 위한 발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문장 간 유사성을 추정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이버 파파고를 사용해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다시 한국어로 가져오면은 유사한 문장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1이라고 하는 것과 센텐스 2라는 것이 유사한데 얼마나 다르고 같은지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계 추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단어들 간의 음적인 관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라는 문장에서 김철수와 서울의 관계는 place of birth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울이 김철수가 태어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 위키트리, 정책 뉴스 브리핑 자료 등등이 들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30개 정도 레이블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펜던시 파싱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간의 관계 정보를 찾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누가 헤드인지 의미적으로 지배하는지 지배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계 정보를 찾는 것인데요.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라고 했다면 철수가 행위를 하는 주 서브젝트가 되고요. 무엇을 먹었다니까 그 대상이 오브젝트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추가해서 단어의 모든 성분의 최종 헤드는 결국 이 루트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철수가 먹었다 라는 것은 철수가 먹었다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먹었다의 디펜던트가 철수가 되는 거고요. 주어의 관계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Dependency Relation Class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약자로 NEPREL이라고 부르게 되고 NP는 명사에 해당하는 noun, 그러니까 동사에 해당하는 verb가 이렇게 VP로 줄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이 9개 신텍스 태그와
이 서브젝트, 오브젝트와 같은 6개의 펑션 태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디펜던시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의 대화에서 사람이 하는 말의 문맥을 보고 대화 상태를 예측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뭐 관광 식당 도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서울 중앙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주세요라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스템이 대답을 하죠. 안녕하세요. 문화역 서울 284는 어떤가요? 등등으로 말을 해줬고요. 다음에 또 유저가 물어봐요. 좋네요. 거기 평점은 말해주셨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또다시 얘기해주죠. 번호를 말해줍니다. 네, 등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슬롯과 밸류 페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슬롯과 밸류 페어가 이런 식으로 관광, 뭐 식당, 예, 이렇게 이 정보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AI 니즈라고 보이네요. AI 니즈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GPU를 쓸 수 있게 해준답니다. T4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예제가 아까 전에 링크에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제이슨 형태로 로드를 해와서 그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MR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형태로 클루는 온라인의 데이터셋도 공개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한 기법들도 다양하게 현재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미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